오늘부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1차 방정식의 풀이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AX는 B의 꼴로 나타내 있는 방정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개수 A와 상수 B의 값에 따라 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닐 때 X의 값은 양변에 A의 역수인 A분의 1을 곱한 X는 A분의 B가 되고요. 반면에 A가 0일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는 꼴이 되고요. 왜냐면 A가 0인다면 0 곱하기 X가 B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0이 되고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는 X는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반대로 A도 0이고 B도 0일 때, 이를테면 0 곱하기 X가 0일 때는 X값에 어떠한 수를 넣어도 무조건 이 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정식의 개수 A와 상수 B의 조건에 따라 해가 하나인지 없는지 아니면 무수히 많은지가 결정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차 방정식에 관련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에 대한 방정식 A-1 곱하기 A-2 X가 A-2와 같다 라는 식이 있으면 지금 X의 개수는 A-1 곱하기 A-2고요. 상수항은 A-2가 되죠. 따라서 X의 개수인 A-1 곱하기 A-2가 0이 될 때와 반대로 A-1 곱하기 A-2가 0이 안 될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A-1과 A-1 곱하기 A-2가 0이 된다는 건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은 지금 보면 A가 1일 때와 2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A가 1 또는 2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1번 A가 1일 때 X의 개수는 0이 되고요. 지금 상수항은 A-2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는 X는 없다 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X가 2일 때를 보겠습니다. X가 2가 아니라 A가 2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0이고요. 상수항도 A-2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식의 꼴은 0 곱하기 X는 0이 되기 때문에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인 A-1 곱하기 A-2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양변을 그러면 A-1 곱하기 A-2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X는 A-1 곱하기 A-2분의 A-2가 되고 양변을 A-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X는 A-1분의 1이라는 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우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A가 1일 때는 해가 없고요. A가 1일 때는 해가 없고 A가 2일 때는 모든 실수가 해고, 만약에 A가 1 또는 2가 아닐 때는 해는 X는 A-1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차 방정식 개념 중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C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X값의 범위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절대값 A가 있다면 절대값 A가 0이 되는 기준은 A가 0일 때겠죠.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절대값 A는 A 그대로 나오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 a 값에 마이너스가 붙여져서 나오겠죠. 따라서 각 범위 내에서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에 식을 정리하여 x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범위라면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까지의 이 두 가지 범위에서 x값 중 해당 범위에 속하는 것만 주어진 방정식의 해로 구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조건이 x가 1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이 조건 하에서 나온 해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 1은 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외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조건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가 0이 나왔다 하면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건 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절대값 x-1이 2x 플러스 7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 x-1은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고 이게 2x 플러스 7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면 마이너스 x는 8, 곧 x는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조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때 나온 x값이 마이너스 8이라면 이 해는 해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절대값 x-1이 안에 있는 식이 그러니까 x-1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면요. 절대값 x-1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2x 플러스 7과 같으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7이고 곧 3x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이때 x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 마이너스 2 값은 이 조건에서 처음 세팅한 x값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해는 마이너스 2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꼴로 변형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말하는데요. 곧 2차 항의 2차식의 다음 식으로 나타낸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말이 있다면 a가 0이 될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한다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a가 0이라면 지금 이 방정식은 x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되겠죠. 따라서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방정식은 a가 0이 아닐 때를 가정해서 풀어주면 되고 만약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고 그냥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말이 있다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2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a가 0이 아닐 경우와 a가 0일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x제곱은 9 이런 방정식을 풀 때 실수 범위 안에서만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실수였는데요. 이런 실수인 해를 이제부터 실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의 범위까지 확장해서 근을 찾을 수 있는데요. x제곱이 마이너스 9다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실근의 범위 안에서만 근을 찾았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 해는 없다라고 배웠지만 우리는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x제곱은 마이너스 9다 라는 방정식은 복소수의 범위 안에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i 라고 허수인 근을 찾을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허수인 해를 또는 근을 허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은 개수가 실수라면 항상 두 개의 근을 가집니다. 근데 만약에 x-2의 제곱이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이때 근은 x는 2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두 근이 같아서 결국에는 근이 하나만 나오는 이런 상황을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합니다. 지금 두 근이 같을 때는 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별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런 실근이 나오는 조건, 허근이 나오는 조건, 중근이 나오는 조건도 모두 다 알 수 있고요. 다음 시간 이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ax-b 곱하기 cx-d는 0이다 의 꼴로 변형된다면 지금 어떤 두 수의 곱이 0이 된다면 이때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x-b가 0이거나 cx-d는 0이다 라고 생각해서 a는 a분의 b 또는 c분의 d다 라고 푸는 게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모든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건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럴 때는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근의 공식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이거는 저절로 손이 써질 수 있도록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만약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보일 듯이 짝수라고 한다면 x 앞에 개수가 짝수라고 한다면 짝수근의 공식을 써서 좀 더 근의 공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라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면 이렇게 좀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짝수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원래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관련된 예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죠. 정리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니까 8이 되겠죠. 이거를 한쪽으로 다 좌변을 다 옮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이 0이 되고요. 이 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아니 되네요.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이때 그는 x 플러스 1이 0이거나 x 마이너스 10이 0인 x값을 구하면 되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0이다 라고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6을 곱해주면 3x제곱 플러스 3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 식을 좌변으로 다 옮겨서 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가 0이 되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수분해가 안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는데,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2a는 지금 a가 1이니까 2 곱하기 1일 거고요. 마이너스 b는 지금 b가 4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 16이 될 거고 4 곱하기 1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풀어주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i가 되겠네요. 이 식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차 항의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의 풀이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2차 항 x제곱의 개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이럴 때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유리화를 통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는 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x고, 이거는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x-1 곱하기 x-2 루트 2 플러스 2가 되겠죠. 는 0이니까 x는 1 또는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근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통 한 근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2차 방정식의 개수 또는 어떤 상수항, 이런 2차 방정식 안에 새로운 미지수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을 넣어서 이 새로운 미지수를 구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른 근을 구하는 게 이 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한 근이 1이다 라고 한다면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1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a-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a-1이 0이 되는 거겠죠. 이 식은 가운데 있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a-1로 공통 빼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가로 쳐주고요.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러면 는 0 a-1 곱하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0.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a는 1 또는 2인데 지금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a가 1인 경우에는 x제곱의 개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1인 경우는 안 되고 a가 2인 경우에만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a는 2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a를 구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제곱은 0이다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해를 구하라는 거니까 는 0의 해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짝수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인데 짝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x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근해 공식에서 A는 1이고 B'은 1이고 C는 마이너스 1이죠. C는 4가 되겠죠. 짝수근해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루트 B'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이걸 대입해주면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예제는 방정식 안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을 푸는 예제인데, 아까 1차 방정식의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이 식에서는 절대값 x 이렇게 있으니까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안에 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는 x로 그대로 나오고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0이다 라는 식이 되고요. 이 식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6이 되면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데, 이 조건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즉 이 두 근 중에 0보다 큰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고,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은 해가 될 수 없겠죠.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이 근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만 근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즉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x는 루트가 아니고 해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고, 이거는 1 플러스 루트 6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지금 조건이 0보다 작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둘 중에 만족하는 조건은 1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이 1 플러스 루트 6은 조건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혹은 1 마이너스 루트 6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식, 그러니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1은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고 이 조건으로 방정식을 풀어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 이게 x-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가 0이다가 나오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x가 4x 플러스 3이 0이 나오고, 이건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이다. 곧 x는 1 또는 3인데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근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죠. 그럼 이 두 근이 모두 다 해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x-1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1은 마이너스 비교가 붙여져서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럴 때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이거는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이때는
인수분해가 돼서 0이 나오고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겠죠. 이 중근을 갖게 되면 x가 1인다면 이때 조건이 x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x가 1이다라는 근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근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최종 근은 x는 1 또는 3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2차 방정식의 활용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용 문제는 일단 어떤 것을 x, 미지수로 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이때는 길의 폭을 물어봤으니까 길의 폭을 x로 두겠습니다. 길의 폭을 x로 두면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도 x고, 이 길이도 x고, 이 길이는 12m가 되겠고요. 지금 이 볼록처럼 모양의 길을 사각형 두 개로 나누면 이 사각형을 사각형 1, 이 사각형을 사각형 2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꽃밭의 넓이는 12m 곱하기 12m 이렇게 해서 144m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길 1의 넓이는 지금 12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러면 12x 미터 제곱이 되고, 길 2의 넓이는 지금 세로는 x가 되고 가로는 12에서 x를 뺀 값이죠. 이 길이니까 12-x가 되고, 그럼 x 곱하기 12-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꽃밭의 넓이에서 길 1과 길 2의 넓이를 뺀 게 남은 꽃밭의 넓이 곧 100m 제곱이 되기 때문에 식을 세우면 144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x 곱하기 12 마이너스 x가 100이 된다는 말이겠죠. 이 식을 풀어주면 144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플러스 x 제곱이 100이고요. 이 식을 좀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4가 0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은 인수분해가 지금 되겠네요. 인수분해를 하면 x-2 곱하기 x-22는 0이다가 나오니까 x는 2 또는 22가 나오는데, 지금 원래 꽃밭의 한 변의 길이가 12m인데 길의 길이가 22m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22는 안 되고 x가 2m다 라고 해를 구해주면 됩니다.